자, 차라리 유튜브 본다. 신뢰 잃은 증권사 리포트. 이거는 저희 이제 부서, 저희 부서 후배, 저희 바이스 제 바로 밑에 기자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차라리 유튜브 본다. 신뢰 잃은 증권사. 잘 쓴 기사입니다. 뉴데일리 경제에서 저희 이제 증권부에서 쓴 기사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 내놓고 정작 지들은 숏, 매도 친다고요. 진짜 많이들 이런 얘기 하죠. 종토방에서 아직도 애널 보고서 믿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개별 주식 보고서, 주가 상승 부르는 재료로 꼽히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색안경을 끼게 만들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돈 벌고 싶으면은 리포트와 반대로 투자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불신이 지금 뭐 원래 컸는데 그게 달하고 있죠.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65% 국내 상장사의 65%에 대해서는 커버를 안 해요. 기업 분석 리포트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FN가이드에서 집계가 나온 건데 올 상반기 최소 한 번 이상 리포트를 발간한 상장사가 933곳입니다. 35%밖에 안 돼요. 이 중에 코스피가 40%, 코스닥이 31%밖에 안 되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한 번도 안 나온 곳은 코스피, 코스닥이 60%, 68%입니다. 뭘 보고, 이게 정보 제공하는 용도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100곳 중에 58곳이 투자 정보하고 외부 평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장난질 하는 거고, 그러다 기사 하나 나오면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러는 겁니다. 문제는 또 대형 주스 올림이 심하다는 거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가 127건입니다. 하이닉스 100건, 네이버, 현대차, 기아 다 대기업이에요.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논조도 코스닥 쪽은 엔터, 2차전지, 일부 바이오, 게임주고, 기업 분석 리포트의 커버리지 범위가 넓지 않아요. 이 배경은 인력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력난이다 보니까 시총이 크거나 관심이 쏠리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제 얘기는 금투협을 보니까 지금 1,500명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1,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수요도 급감하죠. 왜 안 보니까? 근데 좋으면 안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점점 멀어지는 거는 안 봐도 투자하는데 전혀 무리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찾아보면 좋은 거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투자하는데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잘 나오거나 아니면 채권 시장에 한 매크로 잘하는 애널리스트 진짜 많습니다. 근데 몇몇, 그리고 제 전반적인 관행이 좀 그렇게 가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느니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보고 말지, 블로그 보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그러니까 텔레그램,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 때문에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들도 신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만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내용이 유익하지 않거나 분석이 잘 안 되니까 불신이 생기고 수요도 줄어들고 또 신뢰성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토방에서는 조롱하는 글들 막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 상향하면은 못 믿겠다, 니들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해서 지금 매매 거래 정지 중인 게 뉴지랩 파마입니다. 뉴지랩 파마 터지기 전부터 삼성, 키움, 흥국, 한양, 상상인 유망한 바이오 기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거래 정지 들어가기 불과 2달 전에도 가타기 상상인증권연구원의 신작 후보물질 장단기 포트폴리오가 좋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패.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의 한모 애널리스트, 그분은 이제 해놓고선 상패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좋다 그랬는데 상패당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최소한 상패당하는 거는 막아야지. 거긴 기관이잖아요. 거기는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지금 공짜 리포트라 그러지만 그거 FN가이드 돈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증권사에서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하는 건데 그거가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지고 그걸 보고서 냈는데 상장 폐지 당해버리고 거래 정지 당해버리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보세요. 의견 매도로 제시한 보고서는 2건밖에 없어요. 사실상 매도 의견도 4건밖에 없고요. 올 들어서 이거 늘린다 그랬는데도 안 늘어나요. 매수 의견 일색입니다 지금. 왜 그럼 매도를 안 쓸까요? 부가가치가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이득만? 특히나 증권사 법인영업부가 자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기반으로 결국에는 세일즈하는 거, 이거 IB가 갖고 투자해달라 그러고 이게 투자 유치하고 세일즈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만나갖고 얘기해보면 힘들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양쪽에서 껴있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의지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상장 종목이랑 경제 분석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IB나 타부서 영업이 원활하도록 리서치 보고서를 잘 여기 보세요. 포장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신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모론을 제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분들 유튜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공격한다 아니면 시장에서의 괜한 신뢰에 대한 그 오해가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음모론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음모론도 있겠죠. 그리고 오해도 있겠죠. 당연히 많겠죠. 전 그렇게 봐요. 근데 한 개라도 오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요. 웬 여기는 돈이 돌아가는 데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완벽해야 되는 곳인데 나오잖아요. 선행 매매하다 애널리스트가 걸려버리고 신고식 매매하다 걸려버리고 신고식 매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지만 그걸 누가 믿어요? 투자자들이. 매수 리포트하고선 갑자기 그 증권사에서 매도가 쏟아져 나와요. 본인들은 그런 적 없대. 근데 나오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좋다 그랬는데 상장 폐지당해. 뭐야 도대체 이게. 리서치 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제도권이라고 으스댈 필요 없어요. 언론사들도 레거시 미디어라고 으스댈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한테 다 따라잡혔잖아. 전 두 개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따라잡혔어. 여기도 제도권이라고 으스대면서 우리가 제도권이지 몇십 년 전통 필요 없어요. 그럼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고 세상 민심 변화를 너무나도 확연한 거를 본인들만 모르면 본인들만 도태되고 본인들만 신뢰를 잃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